우리의 정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로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비대면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이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도 그에 따라서 정말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프라인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그 사업을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모바일 결제 관련된 다양한 자문들을 많이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산업이 변하고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통계나 과학적 연구나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ICT, AI, 핀테크와 같은 4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데이터 3법 개정이 컴바인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데이터, ICT, 핀테크 이런 자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야의 인더스트리 트렌드를 좀 가까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모든 게 온라인, 모바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고객들의 유저 베이스, 고객 베이스가 글로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없는 거죠. 그런데 법은 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데요. 외국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유저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한국 시장을 타겟을 해야지 이게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한국법이 적용이 될 텐데 그러면 한국법에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을 어떻게 규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떤 온라인 서비스 론칭을 했는데 다양한 국가의 유저들이나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나라 법까지 지켜야 되는지 개인정보 분야만 본다면은 한국 법도 있지만 뭐 중국 유저들이 있으면 중국 법도 있고요. 유럽의 GDPR도 있습니다. 근데 GDPR은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각 국가별로 유럽 각 국가별로 또 법이 따로 있고 미국도 연방법이 있고 또 주법이 있고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이게 봐야 되고 컴플라이언스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를 하지 않았을 때의 리걸 리스크도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거를 또 시장을 빨리 들어가서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컴플라이언스를 뭐 130개국에서 다 한다면 그 비용이나 뭐 시간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결국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technology evolving fas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법 체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들 관련된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려는 사업이 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법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해도 되느냐 아니면 법에 없으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같이 이제 솔루션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관련된 건데요. 데이터가 모든 산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에 있어서도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봐왔던 대출심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수입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좀 다양한 정보, 예를 들면 쇼핑할 때 구매 내역이라든지 SNS 내역 이런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상품들,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돼서 8월 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가명 처리된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역시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호 조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라든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가명 정보란 무엇인가?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명 처리해서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누구인지 알 수는 없는데 구별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인퍼런스는 안 되는데 싱글 아웃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이 가명 정보는 특정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아니면 공익적 기록 보전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집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제3자 제공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평균 예금 금액, 대출 금액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맨 윗줄에 있는 것이 그냥 원본 풀 개인정보라면 두 번째 줄이 가명 처리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는 삭제가 되어 있고요. 주소만 경상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있는 4인 가족이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균 예금 금액, 그리고 대출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핸드폰 번호는 암호화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구별은 가능한 그런 정보입니다. 맨 밑에 줄에 있는 익명정보와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익명정보는 그 암호화된 핸드폰 번호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또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구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렇다면 누군가를 구별을 할 수 있으면 그 같은 사람의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데이터가 다양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데이터의 결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를 들면 방금 본 그 예에서 경상남도에 있는 4인 가족의 기존의 자료에서는 은행 잔고랑 대출 금액만 봤다면 여기서 그 사람의 정보를 통신회사가 가지고 있다면 온라인 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정보가 있다면 그걸 결합을 해서 이 경상남도에 있는 4인 가족에 있는 이분이 은행 잔고, 대출 금액, 통신비 사용 금액이나 물품을 구매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연구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정보였다면 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죠. 서로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고받아야지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명 처리를 하면은 동의 없이 이런 제한된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3법이 시행이 돼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냐,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아직 고민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명 처리 정도, 어느 정도 가명 처리를 해야지 안전한 것이냐. 가명 처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가명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명 처리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공개된 정보와 결합이 돼서 누군지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예전에 아주 오래 전이지만 넷플릭스 프라이즈 사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 대회를 열었는데 그 대회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공개를 한 겁니다. 실제 유저의 데이터를. 그래서
누구인지 식별은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고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는데 그 비식별 처리를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연구진들이 공개된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같이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컨플릭팅한 요구사항들, 밸류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가명 처리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명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너무 심하게 비식별을 하면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기업들은 정말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지 그걸 산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또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데이터를 활용을 이제 약간 위축되는 측면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활용할 줄 모르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탄탄하게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 컴플라이언스 노력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기업들을 많이 자문하지만 규제기관에 이제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기업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정말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다 했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주요 의무를 다 했다면은 결과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처벌 수위나 처벌 여부에 있어서 좀 고려가 많이 되는 그런 좀 유연한 입장 조치를 취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 여러 가지 가치들을 밸런싱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ld Knowledge Forum